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망언과 비겁 사이. 망언과 비겁 사이. 이재명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화영이가 북한에 현금 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보겠느냐. 정신이 나갔느냐 이화영이가. 이거 원래 뭐 원고에도 없던 발언을 그냥 이재명이가 막 열이 났는지 막 떠들어댔어요.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의 막말은 재판과 언론 보도로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재명이의 이 거듭된 막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보다 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막말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그건 본의가 아니었다든지 이러고 수습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나가요 이것들이. 이 해식이는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인데 검찰이 당대표를 후한무치하게 기소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받아쓰기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워치독, 랩독이라는 공식 용어를 인용해 항변한 것이다. 언론을 향해 기레기, 기XX라고 한 민주당 양문석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나 징계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게 이해식이가 당당하게 밝혔어요. 언론학에 갑자기 워치독과 랩독이라고 하는 공식 용어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우리 잠시 후에 언론계에 종사했던 이영풍 기자, 김기영 전 부대변인하고 이 문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이 법원을 겁박하고 언론에 막말하고 있는 이재명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노치 파일이 공개됐는데도 여전히 딴소리하고 막말을 하고 있다. 녹취 파일에서 이재명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김진성 씨가 모시던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다.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나한테 덮어 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위증 교사를 했어요. 김진성 씨가 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라고 했지만 이재명이는 그러면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라. 아마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위증 교사를 할 때는 존칭을 꼬박꼬박 쓴 것 같아요. 경칭을.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이재명이가 거듭 읍소를 하자 김진성 씨가 지켜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도 이재명이는 완전 딴소리 합니다. 뭐라 그러고 있냐? 내가 김진성한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지. 내가 언제 위증해달라고 교사했냐. 근데 김진성 씨는 이미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됐던 사건과 관련돼서 위증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가 됐던 게 KBS PD 최초로 PD였습니다. 이 최초로 PD는 이재명이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또 지난번에 이재명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인가 하는 판사 있죠. 이자도 기각은 하면서도 그 판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 이 정도 상황인데도 이재명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언론의 막말을 퍼붓고 있다. 검찰의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을 비난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사흘간 침묵하다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이재명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박원순 성희롱 사건 때 여성단체들이 침묵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들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손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도 발의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한 사람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서영교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대목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해서 서영교는 그거 전체 언론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검찰의 주장만 실은 일부 기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하면서 유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재명이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유감 표명. 제가 아침에 서영교의 그 유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안을 설명하는 그 서영교의 답변을 들으면서 전체 언론이 아니라 일부 기자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하는 변명과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유감 표시 정도는 하는 걸로 이재명이하고 정리가 됐겠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진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는 페북에 이재명의 애완견과 손석희의 랩독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이는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가두독, 우리말로는 감시견, 애완견, 경비견이라 분류해 언급한다. 일반 국민이 이런 단어를 안다고? 자, 보수 언론의 칼럼과 사설은 물론 손석희 앵커가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는 용어다. 손석희가 이 얘기한 거 언제예요? 어제 오늘 아니에요? 네. 아마 이재명이가 이 애완견 발언 때문에 완전히 사지에 몰리게 되는 걸 보고 손석희가 그거 쉴드 쳐주느라고 아마 이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시점을 확인해야 제가 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발언은, 그러니까는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이 발언입니다. 일부 언론에 실제 하는 애완견 경비견 형태를 지적한 것이다. 여기 일부 언론에 이렇게 돼 있죠. 자기는 전체 언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 실제 하는 애완견 경비견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은 채 출입처인 정치검찰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았으며 사건 조작 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일부 법조기자, 일부라는 말을 이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 등으로 그때 얘기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여기에 또 일부 나오죠. 일부 언론의 문제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이는 저의 부덕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야, 유감 표명하는데 조건이 엄청 많이 붙네. 이랬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이냐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과 전체 언론을 딱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곧 죽어도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했다. 전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언론사에 대한 무작위 압수수색이나 기자들의 기사나 언론사 보도에 대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는 검찰의 행태에 언론계가 강력 항의했다는 말은 과문한지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손석희 발언은 2017년 1월 12일, 2016년 4월에 있었군요. 그래요. 야, 그러면 2016년이면은 8년 전이잖아. 2017년이면은 7년 전. 그 자료를 찾아냈단 말이야, 이재명이가. 대단하다. 얼마나 쫄았으면. 대단하다, 정말. 자, 그건 그렇고. 이거 말이에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언론사에 대한 무작위 압수수색에 언론계가 강력 항의했단 말은 과문한 과문한지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는데, 아니 진짜 과문하네 이자. 아니 저 드루킹 특검 할 때 김경수가 온 언론에다가 다 그냥 명예훼손 고소고발 해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때 제가 TV조선 그 저녁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예? 또 고성호 TV를 하면서 TV조선에 제가 패널로 나갔을 때거든요. 제가 고성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TV조선 기자들의 이 강력한 저항에 다른 언론들이 동참해달라고 방송한 적이 있어요. 저항을 안 하긴 뭘 안 해. 항의 안 하긴 뭘 안 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에 저항해서 엄청난 투쟁을 한 거예요. 자, 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이재명이가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 좋은 말들이 자꾸 오염이 되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의 망언,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이 망언이 전 언론계의 분노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이고 전체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 전체 언론의 이분법을 딱 만들고 자기는 이 일부 언론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만 비판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하는 그 망언을 내뱉었을 때 과연 일부 언론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언론을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것인지를 그 당시의 발언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재명이는 14일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의혹으로 자신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오는 발언입니다. 검찰의 애완견 발언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여기 일부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언론이에요.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재명이 발언이에요. 우리 언론들은. 이게 일부 언론하고 같은 말입니까? 우리 언론들은 언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국가정보원이
그 북한의 이호남이가 대북 인도 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가정보원이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 한 번이라도 일부 언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일부 언론이 있냐고요. 우리 언론은 이런 여러분은 다 언론 전체를 향해서 기자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가 이렇게 말을 쏟아놓고 14일 날 이제 와서 지 말은 일부 언론을 향한 비판이고 전체 언론이 아니었다고 지금 빡빡 우기고 있어요. 이걸 오늘 아침 KBS 전격시사에 저하고 인터뷰한 서영교도 똑같은 논법으로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인지 아니면 우리 언론들은 하는 언론 전체에 대한 비난과 망언인지. 비겁합니다. 망언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일부 언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언론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니까 언론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망언과 비겁 사이를 오가는 이재명. 그래서 참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이재명한테 휘둘리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역시 정상이라고 보기 참 어렵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